미국의 조선업 기술력을 가져가서 급속하게 조선업 확장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조선의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현대 근대 조선을 처음 들어가지만 포부는 아주 컸습니다. 일본 놈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조선은 세계 1위지만 양적인 지표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우리보다 2배 이상 배를 많이 수문받고 있고 주문이 남아있고 현재 막 건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배의 수준, 배 척당 가격, 우리의 기술력, 우리가 낮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공동 1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이제 일본의 사료도 배우고 우리 사료도 배우고 중국 내에서 막대한 해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더 빨리 규모를 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더라도 5년, 7년의 한시적인 비자 조건으로 와서 돌아가는 조건이면은 이 사람들은 한국 조선업에 길게 보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정말로 그럼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냐?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2등, 3등 하려고 했으면 2등, 3등에 끝났을 건데 우리는 1등 할 거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1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근대 조선을 처음 들어가지만 포부는 아주 컸습니다. 일본 놈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일본을 능가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게 잘한 거였고 그 계획에 걸맞게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처음부터 건설하고 시작했습니다. 안에 학생이 60명이고 한 50등 정도 하는 학생이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나는 하버드 갈 거야 하면서 최고 품질의 참고서를 사가지고 공부를 한 형국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과감한 투자는 엄청나게 이제 무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그때 가장 크고 좋은 설비를 구축하고 최고의 고객들을 공략했기 때문에 일본을 제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런 조선업 기술력을 가져가서 급속하게 조선업 확장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조선의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처음에 계획이나 자재나 이런 건 비슷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제 조선소 설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 나냐면 배를 만드는 거는 이제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리는 거랑 비슷한데요. 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레고와 레고 사이가 안 맞거나 도면이 바뀌거나 자재가 잘못 오거나 하는 건데 한국 조선소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하우가 일단 굉장히 풍부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수습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지장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점점 느려져가지고 그 정도로 배가 만들어진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한국인 특유의 어떤 극성스러움과 50년 이상 조선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결합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를 만들면서도 문제가 없는 배를 만든다. 그게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은 세계 1위지만 양적인 지표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우리보다 2배 이상 배를 많이 수문받고 있고 주문이 남아있고 현재 막 건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배의 수준, 배 척당 가격, 우리의 기술력, 배의 품질, 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낮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공동 1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이제 일본의 사료도 배우고 우리 사료도 배우고 중국 내에서 막대한 해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더 빨리 규모를 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우리는 조선 불황이 왔을 때 규모를 줄였고 중국은 규모를 우리보다는 덜 줄였고 최근엔 다시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양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밀린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 해운 시장은 한 마켓이었습니다. 그 안에 돌아다니는 배는 한국사이든 중국사이든 일본사이든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이러한 글로벌 원 마켓이 현재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발휘하니까 중국산 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배가 컨테이너를 싣고 미국에 들어오더라도 중국에서 만든 배로 그 화물이 들어오면은 수수료를 더 내게 하겠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는 중국산 배보다는 우리나라 배를 많이 찾겠죠. 이런 면에 좀 도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배 중에서 기존의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화물을 나르는 배가 있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물이 필요한 배가 있습니다. 새로운 화물에 대한 배는 아무래도 이 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고객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5% 비싸지만은 우리가 더 믿을만하고 우리 배의 어떤 중고 가격이 중국보다 많이 비싸면은 그건 나중에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좀 비싸도 우리한테 오는 고객도 있습니다. 현재 조선 현장에서는 뭐 적어도 8,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왜 우리가 대거 이제 불러들었느냐 배경을 봐야 되는데 한국 조선업은 2015년이 이제 정점이었고 2015년 이후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8년 이상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그 근로자들 수가 가장 많을 때 대비해서 거의 한 40%가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8년이 지나고 이제 대거 주문이 쏟아져 들어온 상황에서 배는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새롭게 인력을 뽑아서 새롭게 그들을 교육시켜서 숙련도를 높여가지고 능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당장 이 필요한 물량을 쳐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제 인력을 데려오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조선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량이 없는 사람이 가서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용접을 하는 사람이 10,000명 있다고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용접을 하는 사람끼리 호흡이 중요하고 조선소 생산 시스템을 얼마나 잘 숙지해서 손발을 맞추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그 안에서 5년, 10년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여기서 조선을 계속 할 거야라는 확고한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노동자 쓰더라도 뭐 5년, 7년의 한시적인 비자 조건으로 와서 돌아가는 조건이면은 이 사람들은 한국 조선업에 길게 보면 도움이 안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선별을 해서 한국에 뿌리 박을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키워야 되고요. 조선은 경험과 숙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육성한 인력들은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숙련 노동자를 더 키워야 됩니다. 지금 숙련 노동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빠져나가면 5년, 10년은 한국 조선업이 뿌리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규모 숙련된 조선 노동자들 키워야 된다. 지금은 너무 조선소가 하나의 획일화된 문화와 특정한 어떤 그 계층 사람이 너무 많다. 다양한 계층의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막는 하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이나 유럽이나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선소의 성비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너무 남자들만이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정말로 그럼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냐?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서 가정을 꾸릴 수 없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정착할 자신이 없다. 짝이 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조선소 현장에 가면은 남자만 100명이고 성비가 뭐 10대 1 이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얘기를 결혼을 할 수 없겠죠. 젊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계시는 이제 교사나 간호사 같은 그런 여자분들은 또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느냐? 결혼하면 남자가 없다.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거길 떠나면서 젊은 사람이 떠나는 도시로서의 지방으로 사람 생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얘기로 부산을 요즘 표현하는 말이 노인과 바다라는 거예요. 노인밖에 없고 보이는 바다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주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방에. 두 번째는 여성 인력,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육아의 부담이 끝난 여성, 소위 경력 단절 여성을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안에서 꼭 남자만이 조선소에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이 조선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로봇이 활성화돼가지고 힘쓰는 일을 로봇이 한다고 하면은 그게 남자가 여자가 했던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 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이제 흔히 하는 말이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은 일반적인 배를 수익성 있게 건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배라는 게 그렇게 뭐 브랜드가 있거나 고가의 어떤 가치를 담는 물건은 아니고 일종의 산업 시설입니다. 많은 경우에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품질이 결합되면은 한국산이든 일본산이든 중국산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양적으로 1위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생활 수준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틀림없고요. 중국은 150만 원을 받는데 우리가 4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경쟁력 갖추기가 어려운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의 고민은 그러한 범용적인 배는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그들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거나 그 사람들이 온 나라에 가서 우리가 조선소를 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시장을 다 공략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K조선이 미래의 전 세계의 탑 조선이 되려면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한국인에 의한 조선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선이 돼야 됩니다.